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11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한 해 동안 먹을 김치를 담그는 김장철입니다.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김장김치를 매년 직접 담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은 김치를 사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모든 분들이 꼭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직접 담궈 먹는 이유는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고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11월부터 모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아직도 모르셨던 분들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잘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직접 김장을 주도하는 분들,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 김장김치 담그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정성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맛있는 김치가 완성됩니다. 김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배추입니다. 김장철이 되면 배추를 주문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 알아보기도 하고 매년 주문했던 곳에서 날짜를 맞춰 미리 주문해 놓기도 합니다. 직접 배추를 절여서 김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배추 절이는 과정이 쉽지 않기에 절인 배추를 사서 쓰시는 분들도 점점 더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절인 배추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인데요. 절인 배추를 주문하고 바로 받는 경우도 있고 며칠 뒤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인 배추 제품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일 사용입니다. 당일에 사용하는 것이 대장균군 증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절인 배추를 주문할 때 김장하는 날짜에 맞춰서 주문하거나 아니면 전날 받는 것으로 주문하곤 합니다. 며칠 둬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인 배추를 상온에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위생지표균인 대장균군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온에서 하루 이상 보관했을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깨끗한 물로 세척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이때 세척하기 위해 배추를 너무 많이 씻으면 배추가 쉽게 물러질 수 있으니 세척 횟수는 3회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인 배추를 3회 정도 깨끗한 물에 세척했을 경우에 세척 전보다 세균수는 95%, 대장균군은 93% 감소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인 배추 세척은 권장하는 사항인 것인데요. 세척을 별도로 하지 않고 절인 배추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김치가 발효되면서 유산균에 의해 대장균군이 대부분 사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 전에 세척을 하는 것이 위생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한다고 합니다. 직접 배추를 절일 경우에도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추를 절일 때 사용하는 것이 물인데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곡물, 정수하지 않은 해수, 지하수 등 식품용수에 해당하지 않는 물로 배추를 절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니 직접 배추를 절이는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다음 과정입니다. 김치 양념을 만들어서 버무리는 과정입니다. 김치 속을 만들고 배춧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골고루 넣어서 잘 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김치 양념을 만드는 과정에 정말 잘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김장철마다 국민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오늘부터 잘 확인하시고 11월에 김장하실 때 꼭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김장철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중간중간 김치를 만들어 드실 때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집집마다 오래전부터 꼭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빨간 대야인데요. 빨간 대야는 김장철에 특히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매년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빨간 고무대야이기도 하는데요. 김장김치에 사용되는 모든 조리기구는 식품용이어야 합니다. 빨간 고무대야의 경우는 보통 식품용이 아니라 재활용 폐, 플라스틱 등을 원료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폐플라스틱이 원료인 빨간 고무대야에 김치 양념을 만들고 배추를 버무릴 경우에는 1급 발암물질 카드뮴 등 중금속이 김치와 함께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이롭지 않습니다. 힘들게 만든 김장김치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기에 매년 식약처에서도 국민들이 식품용 김장용 매트 등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용으로 만들어진 김장용 매트가 있으니 김장하실 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금속의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주 소량의 경우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다시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어려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용 김장 매트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식품용 비닐을 대야 안에 깔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육수를 만드는 과정도 김장을 할 때 꼭 필요한데요.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이롭거나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수를 우려낼 때 양파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파 껍질, 팥뿌리 등 각종 재료를 양파망에 넣고 뜨거운 물에 계속 우려낼 경우에는 양파망에 있는 해로운 붉은 색소가 육수와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육수를 낼 때는 양파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육수를 우려낼 때도 식품용 조리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플라스틱 재질의 조리도구는 높은 온도에 넣을 경우에는 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식품용 스테인리스 재질의 육수망이나 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김장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던 식품용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필요한 도구를 주문할 때 식품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구분되어 있으니 주문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11월과 12월에 김장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해당 사항들을 하나하나 잘 기억하셔서 올 한 해는 더욱 건강하고 맛있는 김치 담그시면 좋겠습니다. 절임 배추를 사용할 때도 세척을 권장한다는 부분과 세척 횟수가 3회를 넘지 않아야 배추가 쉽게 무르지 않는다는 점 함께 꼭 기억하시고 배추를 직접 절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염되지 않은 식품용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